네이버가 어제는 21선도 깨놓고 최근 중요한 양봉에 시가 자리도 깨놓으면서 겁을 주더니 거래량은 죽인 상태예요. 명백하게 속임수 음봉을 만들어냈고 오늘 이렇게 보란 듯이 또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8월 20일 하나증권 목표가 40만 원 제시가 나오는 호지성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하락 이전에 30만 원대까지 찍었던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는 최고점을 찍었을 때 30% 정도 반등만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저점 대비 약 20%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갈 때 비교적 탄력성 있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또 안 들 수도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패턴을 우리가 보면은 고가는 막혀 있는 상태, 그리고 저점은 높여지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승 삼각형 패턴, 수렴형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방향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체 상승을 하면 단기적으로 급하게 오르고 또 빠지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빠지면 사람들이 안 팔게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또 하루 이틀 언제 강하게 올라오면은 그때 매도해야지 되는데, 또 매도를 못하는 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올라올 때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원래 방향이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원래 여기서는 방향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방향이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 2022년도 3년도를 넘어가서부터는 계속 가격이 이렇게 박스권,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좀 크게 박스권이 나올 뿐이지 계속 그 가격대에서 방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나온 이 패턴은 방향을 일단 암시하는 패턴이거든요. 주가라는 게 바닥을 잡을 때는 이렇게 길게 마무리 짓거나 박스권을 만들거나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붙은 순간, 즉 박스권에서 방향으로 바뀌는 그 기점이 있는데, 이번에 네이버가 박스권에서 방향으로 바뀌는 그 기점에 도달했을 때 또 방향을 만들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면, 오히려 지금 이번에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들이나 이제 섹터,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분들로 좀 교체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방향이 나오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보유를 하면 됩니다. 근데 방향이 안 나오고 또 다시 꺾여 밀려 내려오는 상태, 올라갈 듯 만들어 놓고 꺾여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이버는 방향이 지금 나오는 상태가 아니니까 중요한 이 마디값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올라가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마디값을 구해보고 현재 패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지, 그리고 어느 가격대 구간부터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 그 기점이 있어요. 박스권에서 추세로 바뀌는 그 기점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도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지,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구간 혹은 거기서 더 올라갔을 때는 목표가 구간이라든지 위에 걸리는 자리, 즉 상승하는 방향이 꺾이는 그 순간에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오늘 한번 풀어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 이런 속임수 음봉같이 세력들의 핸들링에 절대 당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이버 이번에 추세로 좀 돌아 나가자고 추세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봅시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길 바닥권에서 움직였을 때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바로 밑에 19만 5천 원 정도 러프하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23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3만 5천 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위로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23만 원에 3만 5천 원이니까 26만 5천 원, 그러면 30만 원. 그래서 이런 가격대 구간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23만 원대 구간만 오면 아차 놀래가지고 다시 빠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빠지는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격대 안에서 갑자기 수급이 붙거나 뉴스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세 칸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칸이라든지 한 칸 반 정도 흐름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마무리가 돼요. 이 가격대를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가 그럼 여기서 현재 패턴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고 고가가 막혀 있는 패턴이라,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방향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한번 방향이 강하게 나왔었죠. 이 앞에 2020년 이때 방향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방향이 나왔을 때를 보면 그래도
여기 구간에서 2025년도에 나오는 상승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네이버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절대로 맞지 않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력들이 가격들을 정해놓는 구간 자 보시면 상승할 때는 녹색선을 타고 가고 단기적인 상승 부분에서는 빨간선이 유지가 되면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빨간선이 깨지고 녹색선과 빨간선이 깨져버리면 하락으로 바뀌어버리는 걸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세력이 관리를 해주느냐 빨간선, 세력의 단가가 얼마냐 녹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상승 부분에서 나왔을 때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저가에서 고가를 만들어내고 바닥권에서 한번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간 구간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쪽 두 구간은 매집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해야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상승이라는 방향성을 만들 수 있어요. 트리거를 돌파해야지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사실상 지금 알 수 없는 겁니다. 올라갈 때.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라든지 뭐 다른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겠지만 이것도 딱 하나 매도 타점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보유를 하는 거예요. 타점 신호가 분 차트에서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상승 기조가 유지되니까 매도를 신호가 안 나오니까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보면은 이 아래쪽 매집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매집 구간, 매집 구간, 매집 구간. 매집 구간이 깨지게 되면 이 최저점인 18만 원대 구간을 기점으로 박스권 구간입니다. 트리거가 여기가 돌파하는 구간이면 방향이 나오는 구간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그 방향이 나오는 구간에 계속 지지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리거에서 지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1차 목표가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방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냐? 아니죠. 지금 파동이라고 따로 봐야 되는 건데 이건 이 앞에 나왔던 파동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가격대를 알고 있었다면 이제 올라왔다 매도 타점의 신호가 뜨면 매도를 계속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은 결국에 이 아래쪽으로는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서 손절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은 어디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상승이 바로 직전에 돈이 들어온 상황이죠. 세력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거를 매집 구간 위로 올리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매집 구간인데 이 매집 구간에 딱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집 구간 하단이면 박스권이니까 사실 이 구간까지 밀리는 거는 추세나 어떤 움직임의 별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하고 26만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뭐가 되겠어요? 맞죠? 트리거니까 여기 돌파하게 상황이 나오면 그 위에 이제 1차 목표가까지 우리가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현재 지금 이 설명까지 이해가 됐다면 완벽하게 기술적인과 중요한 가격대를 파악한 겁니다.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매집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26만 원대 구간 이 정확한 가격대 위로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추세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다시 밀리게 되려면 또 지독하게 이 매집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보유를 해가지고 지금 기준점으로 보유하다가 이 구간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타점 신호를 딱 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회색 구간에 들어온 주가는 조정입니다. 조정일 때는 손가락 꼭 단속해가지고 중요한 가격대가 올 때까지 그냥 두는 거고요. 중요한 가격대 구간이 오면은 매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빨간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빨간 선이 이탈되는 구간이 매도의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색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계속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일봉 좀 전에 기억 한번 해보세요. 매집 구간이라고 그랬죠. 일봉상에서는 매집 구간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타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타점, 매집 구간 하단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고점 구간에서는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이 회색 구간이 아닌 흰색 구간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매집 구간 하단에서 매수하셨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보유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가격대 아까 26만 원대 구간 얹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뒤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가격대 구간이 만약 왔다.
그렇게 됐을 때 또 역시 이 고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올라오다가 만약에 26만 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승을 하다가 26만 원 부근에서 빨간 선이 깨지는 이 타점이 나면 명백하게 엑시트의 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를 미리 정해두고 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혹은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자리들을 먼저 파악하고 가격을 파악하면 우리가 거기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26만 원대 구간이 왔는데 거기서 계속 이 빨간 선을 안 깨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이 앞선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처럼 보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올라왔을 때 보실 때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6만 원 정도 구간이 왔을 때 빨간 선이 깨는 구간, 이 구간은 이제 매도 타점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타점 지금 기다렸다가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어요. 네이버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는 순간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번호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이버 앞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서 함께 끌고 가면서 추세 고점의 그 순간에 세력 머리 위에서 매도하는 그 전략의 핵심 증거와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까지 시켜드리고 추가적인 분석과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가격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 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 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 원대 언더인 9만 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 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4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인 11만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시대의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네이버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 방향이라는 게 나오고 상승이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빨간 선과 녹색 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또 그리고 최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력들의 가격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구간에서 아까 가격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위에 올라왔을 때 트리거 구간이 있죠. 이 트리거 구간은 26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26만 2천 원대까지 현재 매집 구간에서 홀딩에다가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추세가 나오느냐, 다시 박스권을 회귀하느냐, 그 타점 구간에서 우리가 관리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말씀드리고, 그 구간에서 상승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 트리거를 맞고 다시 밀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에 우리가 관리를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매집 구간 하단에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21만 8천 원대부터 23만 5천 원대 자리,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매집과 트리거 구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매집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또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지겹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26만 원대 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매집 구간 하단 구간에서는 한번 좀 추가를 좀 해두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네이버가 탄력적이고 방향이 아직 나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트리거 구간이 왔을 때 손실이면 어떻게 되냐면 신호가 나와도 조금만 더 라는 마음 때문에 절대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보유 단가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미리 가격대를 알고 있으면 그 가격대 구간에 왔을 때 시그널이 나오는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차 목표 구간은 전고점 구간이 되겠네요. 시세는 점점 상승으로 갈수록 폭발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할 수 있습니까? 올라가면 조금만 더, 빠지게 되면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는 게 사람 심리라는 거야. 이런 감으로 매매를 하고 또 기대감으로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는 안 되겠죠.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가격을 알려드리는 건 그 가격대 왔을 때는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하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탈의 신호가 나오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계적인 대응에 있어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MTS라든지 HTS 켜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타점의 신호 장중에 문자로 알람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네이버에 대한 오늘의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역전이었습니다.